진짜 재밌는데요. 테슬라가 주말 사이에 슬쩍 공개한 문서 하나 때문에 지금 테슬라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사이버캡 첫 응답자 인터랙션 플랜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소방관이나 경찰 같은 응급 구조 요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이 차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주는 매뉴얼이에요. 근데 이 문서가 단순히 구조 요원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사이버캡의 실제 작동 방식을 거의 다 까발려준 셈이 됐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자동차 신기술 소식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 왜 이 문서가 중요하냐면요. 사이버캡은 스티어링 휠도 없고 페달도 없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어떤 전통적인 오버라이드 장치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 전용으로 설계된 차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그렇다더라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공식 문서로 이걸 명확하게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증 테스트가 배치를 앞두고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실제로 사이버캡을 타고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이용할 날이 진짜 코앞까지 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재밌는 건 지금 생산 라인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스티어링 휠이 아예 없는 완성형 사이버캡이랑 아직 스티어링 휠이 달려있는 초기 엔지니어링 유닛을 동시에 찍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기인 거고 최종 목표는 누가 봐도 완전한 무인 주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규제 쪽도 분위기가 풀리고 있는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그러니까 NHTSA가 최근에 자율주행 차량 군에 대해서 브레이크 페달 의무 장착 요건을 없앴다고 합니다. 이게 사이버캡 같은 차들이 정식으로 도로에 나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진 셈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부 구조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타는 모델 3나 모델 Y랑 사이버캡이 진짜 많이 다른데 일단 타고 내리는 것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테슬라는 밖에서 문이 열 때 손잡이의 넓은 부분을 누르면 좁은 쪽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면 그걸 잡고 당기면 문이 열리고요. 안에서는 그냥 손잡이 그립 윗부분에 있는 전자식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근데 사이버캡은 이 방식을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원버튼 방식의 실내 도어 릴리즈 디자인을 도입했어요. 밖에서 문을 열고 싶으면 B필러에 있는, 그러니까 앞문과 뒷문 사이 차체 기둥에 있는 전용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버튼에는 하얀색 가로줄이 표시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해놨어요. 평소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에서 문을 열 때는 중앙 디스플레이에 있는 메인도어 오픈 버튼을 터치하거나 화면 하단 양쪽 구석에 따로 있는 좌우 각각의 도어 오픈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실내 도어 패널에 달려있는 물리적인 손잡이를 들어올려도 문이 열립니다. 선택지가 꽤 여러 개죠. 근데 만약에 차량의 저전압 전기 시스템이 완전히 끊겨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새로운 실내 손잡이는 두 단계의 걸림 구조, 그러니까 디텐트가 있는데요. 손잡이를 끝까지 두 번째 단계까지 완전히 잡아당기면 그게 바로 비상 도어 릴리즈 역할을 합니다. 탑승객이 손잡이를 완전히 끝까지 들어올려야 이 기계식 오버라이드가 작동하고 그 다음에 직접 손으로 문을 바깥쪽과 위쪽으로 밀어내야 해요. 그리고 이 전기가 끊긴 상태의 문은 저절로 위에서 버티고 있질 못해서 누군가 손으로 잡고 있거나 받쳐놓지 않으면 그냥 쾅 닫혀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출할 때 이 부분 꼭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디테일이 있는데 이 새로운 실내 손잡이에는 점자 텍스트가 새겨져 있어서 시각장애가 있는 탑승객들도 손으로 만져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런 접근성 배려는 진짜 칭찬할 만하네요. 다음은 시트 얘기인데요. 테슬라가 이 캐빈 안에서의 좌석 구성 방식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일반 소비자용 차량에서는 앞좌석이 정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운전자랑 동승자가 좌석 베이스 옆에 있는 물리 스위치로 조절할 수도 있고 중앙 터치스크린으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스티어링 휠에 달린 스크롤 휠로도 조절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은 무게랑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조절 메커니즘을 확 다이어트 시켰습니다. 좌석은 여전히 완전 전동식이긴 한데 저전압 전력이 들어와 있을 때만 중앙 터치스크린을 통해서만 조작할 수 있어요. 개별 컨트롤 대신에 앞뒤로 슬라이드하는 건 양쪽 좌석을 동시에 한꺼번에 움직이는 방식이고 등받이를 기울이는 리클라인 조절은 각 좌석별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꽤 합리적인 선택인데 어차피 승객이 직접 운전할 게 아니니까 완벽한 운전 자세를 잡기 위한 세밀한 조절이라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창문 쪽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중앙 집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델 3나 모델 Y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어 암레스트에 있는 전용 스위치로 창문을 조절하잖아요. 모바일 앱으로도 되고 음성 명령으로도 가능했고요. 근데 사이버캡은 도어 패널 자체가 굉장히 휑합니다. 물리적인 창문 스위치가 사이드 패널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중앙 터치스크린 바로 아래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시트랑 마찬가지로 이 창문도 저전압 전력이 살아있어야만 작동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음성 명령 기능이나 아니면 테슬라가 밀고 있는 그록 AI 어시스턴트의 완전한 버전이 이 사이버캡에도 들어올지인데, 이 부분은 차량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그러니까 뒤쪽 화물 공간 얘기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일반 테슬라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열거나 메인 터치스크린으로 열거나 아니면 외부 리프트 게이트 손잡이에 있는 물리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죠. 근데 테슬라의 이 전용 로보택시에서 뒤쪽 화물칸을 열려면 디스플레이에 있는 트렁크 오픈 버튼을 누르거나 외부 트렁크 손잡이 밑에 숨겨져 있는 전자식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데, 이 스위치에는 트렁크 열림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첫 응답자 가이드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저전압 전력이 살아있어야만 작동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사이버캡은 트렁크 공간이 꽤 넉넉해서 승객들이 짐을 넉넉하게 실을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완전히 새로 추가된 실내 트렁크 카메라까지 달려 있어서 짐을 깜빡하고 두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챙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최근에 공개된 EPA, 그러니까 미국 환경보호청 신고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캡의 승객과 화물을 합친 최대 중량 한도가 617파운드,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약 280kg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빡빡한 숫자죠. 지금 텍사스에 있는 기가 팩토리 텍사스에서 사이버캡 양산이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로보택시 앱에서 차량에 다가가거나 내릴 때 트렁크를 원격으로 열 수 있는 버튼까지 추가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정리해보면 문이랑 창문, 좌석, 트렁크까지 이 사이버캡의 모든 조작 체계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이 플랫폼을 대량 상업 운영에 맞춰서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데 완전히 진심이라는 거죠. 물리적인 스위치랑 복잡한 조절 장치를 걷어내고 그 자리를 디지털 인터페이스랑 최소한의 기계식 백업으로 채워넣은 겁니다. 운전자가 없는 차니까 운전자를 위한 디테일도 같이 사라진 거고, 대신 그 자리를 탑승객 중심의 단순하고 명확한 인터페이스가 채우고 있는 셈이에요. 오늘 사이버캡의 문, 창문, 좌석, 트렁크 조작 방식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이런 테슬라 신기술 소식 빠르게 들고 올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더 부탁드릴게요. 아이러브9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